안녕하세요. 건기원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생후 3개월 된 아기는 머리를 똑바로 들게 되고 척수의 유수화로 인해 대변 훈련과 소변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나이는 6개월부터 한 가지 음식씩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은 두부에서 미부, 중심에서 말초, 일반에서 구체, 그리고 발달에는 아동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막 체온 측정 방법은 귀팍기를 3세 미만은 후하방, 성인 경우에는 후상방을 대야 이 고막 체온계를 잴 때 이렇게 기가 수평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그리고 학령 전기 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 그리고 학동기 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역할 혼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어떤 정서를 익히는 중요한 시기 때 얻어지는 사회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 이제 기저귀가 막 축축해요. 그럴 때 엄마가 와서 재빨리 반응을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유를 주면 아기는 신뢰감이 더 많이 배우게 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일정하지 않은 육아라든지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고 배고플 때 울고 있는데 모유를 제때 주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더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는 대소변 훈련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율성이 증가하지만 수치감은 대소변 훈련 시 아이를 너무 다그치시게 되면 나중에 결벽증과 같은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의 지표로는 영아 사망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보건 지표로도 쓰여지고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미만의 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아는 출생 후 1년 미만이며 이거를 옛날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60년대쯤에 태어나신 분들 보면 이제 다 자기 나이가 주민등록상하고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상보다 이제 뭐 두세 살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의 남북정제 이후에 나라의 보건 상태와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걸어다니고 자기가 혼자 밥 먹고 그렇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네요. 요즘은 아기가 병원에서 죽으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건 상태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영아 사망률이 낮으며 후진국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성 사망률은 임신, 분만, 산육 과정에서 사망한 수로 여기서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여성도 포함을 시킵니다. 의료기관은 구종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그리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되려면 또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1차, 2차, 3차 병원은 1차는 개인의원을 뜻하며 30병상 미만, 2차는 준종합병원으로 30에서 500,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을 차릴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차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500병상 이상, 그리고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의 다양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의료인 5명에 대한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을 인정받고요. 그리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마약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의료법과 관련된 형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질병, 노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뜻하는데요. 여기 금지산자는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임의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검안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고 출생, 사망, 사산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치과의사는 빠져있네요.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으로는 우리가 진료기록부랑 수술기록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진단서는 3글자니까 3년, 처방은 2글자니까 2년, 그리고 간호기록부부터 조상기록부까지는 5년 동안 병원에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데 한지혜 선생님의 그 감염병송 꼭 봐주시고요. 일단은 설명해 보면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의 위험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여기 보면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 병실은 양압격리이고 음압격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는 공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나갈 때는 이제 특별한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하는 질환이고 3급 감염병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유행 시 신고를 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4급 감염병은 1급부터 3급까지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주로 기생충이랑 성병들이 여기 있네요. 물론 다른 질환들도 많지만 그리고 무면허 간호 행위 시 의료법에 저촉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신고로는 1급은 즉시, 2, 3급은 24시간 이내이며 2급은 신고 격리, 3급은 격리 없이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급은 7일 이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은 특별 자치도지사랑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건강진단, 예방접종이 드는 경비는 시군구에서 부담합니다. 구강보건 사업에는 노인부터 장애인, 사업장, 학교까지 있고 불소용의 양치를 할 때는 매일 할 때는 0.05, 일주일에 한 번은 0.2%의 농도가 필요합니다. 결핵예방법에서 결핵 환자는 2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 예방접종 또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에서 4주 이내에 BCG를 접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결핵협회의 설치 목적으로는
예방, 연구, 조사가 있고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경우에는 모금 사업이 아니라 여기 퇴치 사업에 포함됩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정신질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와 요양, 그 다음 훈련과 생활 지도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5년, 전문용어로는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8시간씩 받는데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 동안 1년에 4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혈액관리법에서 부적격 혈액은 체열 시, 체열 후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고 4번이 제일 또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은 의료기관, 대한정신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인데 보건소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열은 400ml이며 특정 수의 부작용 시 사망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 그 외의 부작용들은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액관리법에 의해 혈액 매매는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혈액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면 국민분들이 무리해서라도 막 피를 뽑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금지한 걸까요? 의료법 벌칙사항으로는 제일 높은 5년 이하 또는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자, 무면허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비밀을 누설한 사람, 그리고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경우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가 손상을 입어 만약 감염과 상처가 있을 때는 치료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티눈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발톱은 일자로 자르며 신발은 자신에게 맞는 걸 신고 발에 상처가 없는지 매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방문의 장점 및 단점으로는 장점으로는 이제 실제 그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그에 맞는 간호 제공이 가능하며 몸이 불편한 대상자분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기관에 오시게 되면 다른 곳에서 오신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기회가 적고 전문 의료기기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순서는 면역력이 약한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자를 먼저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감염성 질환자에게 갑니다. 배설량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소변, 배행량, 설사, 토열 등등이 있습니다. 관장은 청정관장, 정체관장, 윤활관장이 있는데 청정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도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유도하는 것이고 정체관장은 용액을 넣어 머물러 있게 한다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칼리메이트 관장이라고 해서 고칼륨 혈증 환자분들한테 들리는 그 관장이 있는데 이 칼리메이트를 하고 나면 그 칼륨을 나중에 대변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배설시켜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윤활 관장은 기름을 주입해서 한다고 하고 관장 시에 심스체이를 취하며 카테터를 삽입 시에는 심호흡을 하고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 천천히 관장 용액을 삽입합니다. 기도 흡입 방법. 우리가 주로 가래가 많으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석션 팁을 그 머리맡에 이렇게 증류수 통에 이렇게 담가 두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기관 절개를 하신 환자분이 가래 배출이 어려울 때 이렇게 카테터를 삽입해서 객담을 빼줍니다. 하지만 흡인할 때 이제 그 카테터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삽입할 때 엄지 구멍으로 탁 막는데, 이게 삽입할 때는 이제 손가락을 떼고 했다가, 그리고 안에서 살살 돌리면서 이제 엄지로 여기 구멍을 막아주는데, 그러면 이제 압력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객담을 여기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간을 10초 이내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할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